오늘도 역시 명품 논평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경근의 월간 논평, 경성대학교 윤리교육학과 조경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날씨 좋아졌죠? 예,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날씨 정말 좋아졌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들어오자마자. 예. 왜냐면 이제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 네. 다음 달 3일이죠.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방역당국 정부는 집회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고 네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드라이브스루 집회로 열자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옹호하는 쪽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양당의 원내대표가 항상 무슨 그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면은 항상 기자분들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 할 때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추진하는 쪽에서 드라이브스루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극우와 좀 단절을 해 나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예. 거기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손절매를 하면 좋은데 그게 또 굳이 또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휘말리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되고 여전히 마치 극우와 국민의힘이 뭐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결이 돼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니까 저는 오래 정치를 한 분인데 조금 끊을 건 끊고 이렇게 나가는 게 옳다. 저는 어쨌든 개천절 집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한마디 함으로 해서 뭔가 미련이 있나라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똑한 양반들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밀어달라 이런 입장을 했었고, 그리고 보면은 뭐 공정 3법입니까? 그 관련해서도 그렇고 약간 조금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서울시당, 부산시당 후보에 대해서도 약간 뭐 그런 얘기가 약간 나오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 요즘 저 논란의 중심에선 의원들이 참 많아가지고 일단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 민주당이 이제 전격 제명 처분을 했는데 뭐 이런 조치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고. 창피하죠,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공과를 떠나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대한민국의 지금의 민주화를 가져온 인물들이고 대단한 분들이신데 아들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직원 임금 체불 600여 명 정리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추석 전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 결론 내겠다. 제명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게 600명을 거리에 쫓아내면서 그죠? 10대와 20대의 아들은 뭐 410억인가요? 그렇게 또 했다고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뭐 문 대통령하고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런저런 걸 떠나서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지목을 받고 있거든요. 주목도 있고 지목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안 이렇게 조금이라도 민주당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자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과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복당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이제 피감기관으로 수천억 원대 공사 수주했다. 그것도 조수준 의원 같은 경우에 재산 신고 많이 누락했다. 뭐 11억인가. 근데 이제 특별한 움직임은 국민의힘에서 안 보이고 있더라고 이 의원들을 두고. 글쎄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윤리위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시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해 충돌이 생기는 위원회에는 절대 배정을 하지 않도록 당에서 이제 그 위원회 배정을 할 때에 건설업을 했던 분이 뭐 국토위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수산업을 크게 하는 분이 뭐 해양수산부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없도록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이 제명이 되더라도 이분들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뭐 전체 의석이 뭐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게 명목상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줄어드는 건 아닌데 제명마저도 만약에 못한다. 윤리위를 열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보는 눈빛이 굉장히 좀
네, 싸늘할 것 같아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그 전에 그 이름의 정당들 같은 경우에 그거 잘못하다가 혼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뭐 안고 가고 하다가 그랬는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가 뭔지 조호영 원내대표도 있고요. 그런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으면 일단은 제명이나 아니면은 당직 정지나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추이를 보아가는 게 옳다고 보죠. 근데 지금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근데 박덕흠 의원 기자회견 보니까 뭐 광급공사 뭐 이런 거 정당하게 한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해충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모든 부처에서 다 광급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간다 한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분이 이제 국토위에 있을 때에 건설업에 대한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원안보다 굉장히 낮아지도록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뭐 10년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뭐 8년으로 5년 낮춘다든지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던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건설을 잘 아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 건설업자의 이익만을 챙기게 하는 그런 법안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언론들이 좀 깊이 파줘야죠. 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야 진짜 요즘같이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약간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출연해가지고 시장을 4년 하다 가졌던 그 꿈을 완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꿈은 여전히 갖고 있다. 뉘앙스를 갖고 있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춘 전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김영춘 전 의원이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데 거기도 사실은 나올 것처럼 지금 약간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는데 서병수 의원이 현재 지역구를 떠나서 시장에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석이 생긴 그 자리는 지금 그쪽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야가 붙었을 때 만약에 김영춘 의원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은 서병수 책임론이 되잖아요. 서병수 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춘 현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 본인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정치적인 역학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뭐 유재중, 이진복, 이현주 의원들은 뭐 꾸준히 후보군으로 나왔는데 이제 박형준 교수가 뛰어들었는데 박형준 교수하면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친이명밖에 유재중, 이진복, 서병수 의원은 친박근혜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 안에서 친박 친이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들리는 얘기와 하면은 다음번 대선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는 부산시장도 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부산에서 활동했던 그런 물론 서병수 전 시장은 다르지만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가 없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는데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어 나아갈 때에 역할을 하면서 TV에도 많이 비추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다 만들면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럼 만들면서 내가 평소에 하던 뭐 꿈이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포럼을 만들면서? 근데 저는 첫째는 이 시장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혹은 뭐에 나오는 분들이 포럼을 만드는데 이게 한 20년, 30년 전 유행이거든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 하면 좋겠는데 꼭 포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낡은 구도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럼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뭐 세를 규합하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정책안을 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조금 좀 신박한 방법을 좀 내주기를 바란다. 부산시를 위해서도. 오늘 아침에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가지고요. 그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그렇죠. 정세균 총리가 이제 공약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이 후보군들이 갑자기
가덕도로 가야 된다라는 쪽과 네. 예,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갈렸어요. 이게 이진복 전 의원이나 유재중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 예, 이분들은 다 가덕신공항 가야 된다. 근데 서병수 의원은 김해신공항이든 가덕신공항이든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박형준 뭐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가덕신공항 건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일단은 이제 그 정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이제 박지호 의원을 제외하면은 그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전재수 의원, 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덕 신공항 얘기가 엄밀히 말하면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면은 가덕 신공항이 안 된다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가 가덕 신공항에 언급을 하면서 부산이 국회의원 5명을 주면은 이 가덕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두고서 공식적인 뭐 공약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이 정치인들의 진심 혹은 정치적인 그 행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을 가지고서 물타기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가덕 신공항 문제를 드디어 또 선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정치적인 이런 걸로 끌고 가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과거에 해놓은 발언이 있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언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빨리 결론만 나면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대응할 텐데. 근데 송영길 의원은 또 와가지고는요. 끝까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허공에 대고 하라는 얘기인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으로 가야죠. 가덕 신공항 저희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